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가장 핫한 코너 유쾌 상쾌 통쾌한 정치의 썰 8월 24일 순서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좀 그래도 사법 이슈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제 임기가 다 다가오니까 이제 20일 남았죠. 한 20일 남았으니까 여러 가지 이 수사, 일선 수사가 오히려 활기를 띠는, 그러니까 레임덕 상황에서 활기를 띠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데, 그런데 우선 이거 먼저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제 김건희 그 디올 파우치, 대육 파우치와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을 했는데 그 의도가 뭡니까 도대체? 아니 본인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하라고 해서 그럼 수사하라고 해서 결론이 나왔잖아요. 그럼 그걸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마 한마디로 이제 내 손에 오물을 안 묻히겠다. 내 손에 오물. 저기 쌍띠가 더 들어가면 이상하니까 오물을 안 묻히겠다. 이 말은 이제 떠넘기겠다는 거죠. 아, 이거 결론을, 최종 결론을 심우정 근데 떠넘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예. 또 이제 그 전에 왜냐하면 임기가 9월 15일인데 일요일이에요. 그럼 9월 13일에 퇴임식하죠. 그렇죠. 근데 이거 하는데 보통 소집을 15명 뽑아야 되고 예. 또 이제 일정을 맞춰야 되고 설명을 쭉 해야 되고 그렇죠. 표결도 해야 되잖아. 통상적으로 이제 15에서 20일 걸려요. 딱 그 언저리네 이제 퇴임을 하는. 지금 오늘 내일 또 주말이잖아요. 아, 주말에 끼었죠. 13일밖에 없는데. 그렇네. 예.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예. 그래서 이제 추석 앞두고 있고 그러네. 예, 대검의 참모들도 이거 반대했거든요. 예. 이거야말로 이게 사건 자체가 아주 간단하잖아요. 간단하죠. 그다음에 90분 동안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냥 무혐의 종결해야 되는데 예. 이원석의 특징이 법리나 증거보다는 네. 주로 이제 여론을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이렇게 총장이 보고받고 이렇게 이야기했다잖아요. 서울중앙지검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을 충실히 이루어졌다. 그러면 끝내야지. 근데 여론이라는 게 특히 좌파들이 주도하잖아요. 예. 아니 그렇죠. 국민들이야 받은 게 잘못이면 예. 아니 특검하자 이런 게 여론이 높을 수는 있죠. 그렇죠.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증거와 법리보다는 주로 이제 여론에 의한 정치 수사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잘못된 결정이 나왔다. 한마디로 하면 눈치 보기에는 눈치 보기. 그렇죠. 여론 눈치 보는 거죠. 예, 여론 눈치로 보는 거네요. 국민 눈높이라고 본인이 이야기한 것도 결국 이제 여론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좌파 진영의 눈치를 많이 보는 건데 어쨌든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15일 되면은 임기가 끝나는데 임기 끝나기 전에 뭔가 좀 저는 해야 될 일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계속 그거를 강조를 했거든요. 문재인 부부하고 이재명 부부 소환 좀 해라. 지금 이제 당연히 저는 옛날부터 네. 문재인 수사를 맡고 있다고 제가 그렇죠. 직격탄 처음부터 날렸잖아요.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근데 그게 이제 놓은 게요. 이번에 계좌 압수수색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창수 지검장이 네. 이미 작년 말부터 올 초에 빨리 이거 계좌 추적해야 된다. 예. 문재인 거. 이걸 이게 검찰 수뇌부가 막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본인이 막아온 수사를 본인이 지금 10일 남았는데 소환할까요? 20일 남았죠. 20일. 소환이라는 게 이재명이도요. 7월 5일 날 4일 날 소환한 게 아직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소환하다 보면 이게 또 일정 맞추고 서로 협의하고 근데 지금 소환장 뜬지도 문재인이나 김정숙이 바로 올까요? 또 날짜 조율하면 이게 오도록 끝나요. 해야지. 오도록 해야죠. 지금 이재명도 못 부르는데 7월 4일인데. 그럼 김혜경이라도 불러야지. 그러니까요. 그게 저는 이원석 총장의 문제란 말이에요. 예. 자기가 김건희 여사한테는 이제 가혹할 만큼 그러니까. 수사를 이게 전담팀까지 예. 이렇게 했잖아. 국민한테 사과도 하고 예. 심의까지. 근데 김정숙이나 김혜경에 대해서 특히 김혜경에는 아무 이유도 없이 7월 5일에 소환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지금 2달 됐잖아. 예. 그렇고 그다음에 김정숙이도 중앙지검에 전혀 이제 소환이 안 되잖아요. 예. 전주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지. 따라서 이제 너무나 편파적인 수사를 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재명 부부는 그때 이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처음에 7월 초에 소환 통보를 이제 5개씩 날짜를 줘서 했는데 처음에는 묵살을 해버렸잖아요. 예. 외면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8.18 전당대회 끝나고 보자 이렇게 했으면은
8.18 전당대회 끝났으면 불러야죠. 이제 또 코로나 뭐 핑계 대겠지. 아, 아마 코로나. 협의는 계속 할 건데 예, 예. 지금 이제 코로나 있으니까 또 뭐 한 2주 예. 이래 끄는 거죠. 네. 시간을. 예. 근데 뭐 굳이 부부가 또 같이 들어올 이유도 없잖아. 같이 손잡고. 돌을 의원이 없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어쨌든 다른 김혜경부터 사람한테 불러야지. 해야 되는데 예. 김혜경은 이제 아무 이유도 없이 지금 시간을 예. 질질 끌고 있는데 예. 총장이 그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 이거야말로 심각하고 예. 저는 이원석 총장이 경고하는 게요. 예. 이게 분명히 부메랑이 된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자기도 지금 고발 단계에 세 건이 있습니다. 아, 고발당한 게 있나요? 아, 맞아요. 있잖아요. 그렇죠. 이정배 아, 예, 예, 이정배 예. 서울시 의원이 고발한 게 예, 예, 예. 그때 그 이재명의 핸드폰을 수사팀이 계속 압수수색을 하려는 그렇죠. 걸 막았잖아요. 맞아요. 고발했죠. 직권남용. 예, 예, 예. 그 다음에 그 김건희에서 수사할 때 예. 공개 수사 예. 사과까지 했다는 예, 예. 그런 이제 채널A 보도 있었거든요. 예, 예. 그것도 고발했어요. 예, 예. 그 다음에 옛날에 윤상현 의원이 폭로한 거 있잖아요. 아, 전주지검에 그 이창수 인사할 때 예, 예, 인사할 때 정보누설 친문이 그 다음 날 아침에 27명이 합동 기자회견 한 거. 그거. 예. 예. 이런 게 고발돼 있잖아.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본인은 수사를 받을 때 공개 출석해서 수사받고 아, 그렇지. 그다음에 본인 사건도 예. 수사심의위원회 소집해라. 수사수미. 아. 자기도 국민의 관심이 예, 예, 예. 이목이 집중돼 있잖아요. 예, 예. 본인은 이게 제대로 뭐 직권남용 직무유기 안 한 게 없냐. 예. 특히 저는 직무유기가 많다 봐요. 직무유기. 앞으로 이게 추가 고소도 예, 나올 겁니다. 예, 예. 그 문재인 수사 막은 거 예. 추가 고소가 나올 겁니다. 예, 예. 우리가 방송하면 이게 보고 또 고발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본인도 저는 수사심의위원회 예. 여론재판 받아봐라. 예. 이렇게 그래 될 겁니다. 아, 그 세 개가 있네. 그러면 그 전직 검찰총장이 그러니까 검찰총장직에 있으면서 어떤 했던 그 수사 뒤 이런 거 가지고 고발되고 이런 거는 그 사례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전에는. 그렇죠. 그런 사례는 그런데 없죠. 요즘은 뭐 워낙 이제 뭐 이런 그 전직 대법원장도 오늘 이제 김명수 있잖아요. 예, 예, 예. 김명수 대법원장도 이제 그 이번 주 주말이라고 했거든요. 예, 주말이라고 아마 했죠. 확인은 못하지만 오늘 정도가 저는 유력하다 봐요. 오늘 이제 지금 비공개로 중앙지검에- 소환하나요? 예, 비공개로 조사 중에 있지 않을까. 예. 이런 이제 왜 예. 이번 주에 주말이라 했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이게 뭐 옛날에 양성태 대법원장은 출석할 때요. 대법원 앞에서 이제 성명서 맞아요, 발표하고 맞아요. 예, 기억나요. 기자회견했잖아요. 예, 기억납니다. 아. 근데 도둑 고양이처럼 이게 뒷문으로 들어가서 어. 뒷문으로 살짝 노는 예. 끝까지 좀 비겁한 게 김명수 예. 대법원장인데 예. 얼마든지 대법원장도 퇴직하고 소환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원석 총장도 소환해서 예. 철저하게 수사하고요. 심의위원회까지 해야 예. 된다 봐요. 사실 김명수가 이렇게 저희 수사를 안 받는 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원석 검찰총장 책임 아닌가요? 그렇죠. 3년 5개월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었어도 안 했잖아요. 예. 안 했으니까는 말씀 나온 김에 김명수 지금 혐의가 그거죠. 임성근 부장판사가 이 몸이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사표를 내려고 했는데 사표를 안 받아줬어요. 안 받아준 이유가 지금 민주당에서 어떤 당시 탄핵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표를 받아주면 탄핵 추진 못하잖아. 그 민주당 보기에 내가 뭐가 돼? 이 눈치 본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말을 안 했다고 국회에다 이야기를 했는데 로그업이 나온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이거 똑같죠. 우리 방통위원장 예, 예. 이동관, 예. 그다음에 김홍일 김홍일. 이런 분들이 탄핵을 하려니까 사표를 내버렸잖아. 그렇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수리를 했잖아요. 네, 수리를 했죠. 그러면 이게 탄핵은 못하죠. 탄핵 못하죠. 완전히 닥쳤던 개가 이게 예, 지붕 쳐다보는 지붕 격이잖아요. 그런 격이 계속됐죠, 지금. 근데 김명수는 예. 오히려 이제 민주당 눈치 봐가지고 수리를 안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직권남용이고. 그러면 이제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되잖아. 예. 근데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시키거든요. 아, 국회. 그러니까. 그게 허위 공문서 작성입니다. 예, 예. 그 자체로 그게 큰 혐의죠. 예, 예, 예. 직권남용과 예, 예, 예. 큰 겁니다. 예. 그 도덕적으로도 그때 또 논란이 된 적도 있었죠.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그때 관사. 그 관사에 관사의 아들하고 이제 그 며느리. 아들하고 며느리죠. 그리고 이제 그 손자들 놀이터까지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예산을 전용해가 화롭게 꾸미고, 예. 이런 게 이 관사 재테크도 크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며느리가 그 한진 칼이잖아요. 그게 그 사내 변호사인데, 사내 변호사인데 그게 대법원에 이기고 나서 예. 축하 파티를 그 관사에서 했죠. 관사에서 했잖아요. 예. 그게 뭡니까? 본인이 재판하고, 그러니까 야, 참 이게 부끄럽죠.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 그런데 이번 주에 가장 핫한 그 소식은 사실상 사실 그 선고가 하나 있었어요. 예. 뭐냐면은 김인석
그 항소심도 5년 선고를 했는데 1심에서도 5년이고 2심도 이제 5년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거 뭐 김인섭도 김인섭이지만은 아무래도 그 이재명 선거법 재판 여기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뭐 관심이 큰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요게 이제 그 이재명의 선거법 중에 이제 그 백현동 네, 백현동. 4단계가 이제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냐, 예. 아니면 이제 김인섭 씨의 알선 로비 때문이냐. 예. 이건데 그 혐의가 이번에 놓은 게 그 김인섭 씨가 그때 그 이재명 정지상 한데 그 알선 수재거든요. 예. 로비 해가지고 이제 그 4단계 올려주는 네. 여기 판결문에 쫙 나옵니다. 판결문 그대로 나오죠. 예. 노는데 예. 원래는 이제 그 정바울 아시아 디벨로퍼 예, 그 사장이 개발업자. 개발업자. 혼자서는 못하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예. 유동규 있잖아요. 예. 거기하고 이제 같이 하겠다. 예. 그러니까 2단계만 올려달라. 이랬거든요. 예. 근데 그걸 안 해준 거예요. 그 처음에 안 해줬죠. 예. 근데 그 김인섭 씨가 아시아 디벨로퍼의 지분을 5대5로 예. 처음에 이게 5대5로 들어가면서 예. 유동규 도시개발공사가 빠져요. 빠지고. 예. 그러면서 이게 유동규도 황당하잖아요. 예. 근데 이재명은 네 몰랐나? 전화 이게 빼고요. 예. 그다음에 이거 4단계로 올려줍니다. 사다기로 올려줬죠. 그리고 이제 김인섭이 그 들어가고. 만리장성 같은 옹벽 예. 이런 게 다 허가가 나잖아요. 옹벽 아파트.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수익금을 5대로 못 가지고 예. 그 이후에 김인섭 씨가 빗물 저장 다른 사건으로 예. 다른 로비로 이게 구속이 돼버려요. 예, 구속이 됐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정바울 사장이 5대5 못 주겠다. 이래가지고 재판이 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조정이 돼가지고 예. 한 70억 77억. 예 받아간 거고요. 예. 근데 한바도 있죠. 예, 한바도 근데 있죠. 그 원래는 계속 이제 김인섭 씨가 200억을 요구했다. 거의 그 이야기 계속 나왔어요. 예, 100억은 지가 하고 100억은 이제 그분들 거다. 2명 거다. 이 두 명 거라고 했죠. 예, 이재명 두명 거라고 정진상. 했죠. 이재명 정진상. 예. 근데 그 2명이 누군지는 뭐 네. 그 말할 것도 없는 네. 거고요. 이런 게 적나라하게 놉니다. 근데 그 사건은 기소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바울 씨가 그 200억 요구했다 이거는. 아, 근데 그거는 뭐 실제로 77억에 집행이 안 됐으니까 그런가?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 요구니까. 예, 예. 알선 수재가 형량이 높지가 않아요. 예, 예. 이게 법정 최고형이에요. 알선 수재는 1,000억을 받아도 예, 예. 1조를 받아도 아, 그래. 5년밖에 안 돼요. 또 하나 배웠네. 왜냐하면 이게 뇌물하고 틀려요. 공무원이 예, 아니잖아. 예. 내물에 김인섭 씨는 1억 이상이면 특가법인데. 예, 10년 이상. 근데 김인섭 씨가 민간인이잖아. 예. 그러니까 그렇죠. 이번에 김건희 여사 그 명품 파우치 네. 이걸 자꾸 알선 수재 수사라는 거잖아. 이거 똑같은 죄예요. 예.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의 직무에 그 알선을 하고 대가를 예. 받는 거죠. 예. 그래서 형량은 이제 5년인데 1심보다 혹을 떼려 더 붙어버렸어. 1심에서는 이제 그 일부는 무죄 나와서 2억 5천 원. 예. 예. 나머지는 이제 유죄인데 2억 5천 빌렸다는 무죄가 있는데 예. 항소심에서는 이제 100% 유죄. 모든 게 유죄 나왔어. 형량은 똑같이 5년. 예. 그러니까 이제 김민섭 씨로서는 또 치명타고, 요거는 이제 그 이재명 백현동 재판에 네. 판사들이 그대로 이런 걸 이게 복붙이라고 해요. 복사해서 붙인다. 예. 그대로 이게 판사들은 판결문을 다 공유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기초 사실을 갖다 붙이면 되잖아. 예. 이래가지고 이게 4단계 변경됐다. 그럼 국토부는 공문도 있지만 아무 협박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 이게 치명타예요. 그렇게 되겠죠.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정바울이, 그러니까 김인섭이 정바울한테 200억을 달라고 해서 100억은 내가 갖고 100억은 이 두 사람한테 줘야 된다. 그러면 그 말 자체가 그것을 뭐 기소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은 이재명과 정진상이 개입을 했다는 것을, 이재명 정진상 때문에 그 이재명 정진상 목도 있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재명 정진상이 개입을 했다는 거를 이제 그 시사를 하는 그런 거 내용은 되겠네요. 실제로 뭐 안 줬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판결문 보면 또 치명적인 게 예. 이재명은 이제 그 김인섭 씨를 예. 2006년 이후에 연락도 안 되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예. 2006년 이후에 2006년, 예. 연락도 안 된다했거든. 그런데 2014년까지 예. 10년에 당선됐죠. 예. 6년에 떨어지고 예. 14년에 재선되죠. 예. 그때 사무실을 김인섭 씨가 얻어줍니다. 김섭 씨가 얻어줬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게 또 후원금을 쪼개기로 예. 쪼개기로 있잖아요. 한 명이 500밖에 못 내잖아. 예. 그걸 이게 그 1,500을 냅니다. 예. 김인섭 씨가. 예. 그다음에 그 이재명과 같이 이제 그 안동 고향에도 가고요. 근데 무엇보다 이제 김인섭 씨가 구속됐을 때 정진상이가 계속에 특별 면회 오죠. 면회 갔죠. 예. 통화 내기요. 예. 뭐 수백 번 1년에 예. 에이 부부 사이도 그거 안 돼. 예. 그러면 이게 김인섭이하고
이재명 정지상하고 예. 계속 예. 연락했다. 예, 예. 이러면 이게 이재명이가 2006년 이후에 연락도 안 된다. 예.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예. 이런 게 이재명한테 치명적으로 불리한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이재명 선거법 사실 1심 판결이 곧 나오잖아요. 근데 2주 미뤄졌죠, 지금 선거법이. 갑자기 그러니까요. 또 코로나 걸렸다고 해가지고 원래 이 9월 6일이죠. 예. 9월 6일 날 구형 때리고 10월 초, 9월 말이나 10월 초에 1심이 나올 예정이었는데 코로나로 2주가 연기가 되면서 9월 20일에 구형 나오고 그럼 1심은 10월 이제 그러니까 10월 한 중하순에 나오잖아요. 하순쯤. 그러면은 위정교사하고 같은 시기에 나오겠네요. 거의 동시에. 그럴 수 있는데, 네. 근데 일단 첫째는 이제 그 코로나가 걸리는지 안 걸린지도 따져봐야 되지만 코로나 걸렸다고 했더니 진짜 걸린 줄 알더라. 뭐 이런 게 댓글이 있는데 그런 댓글이 있어요. 그거는 자기가 얼마나 이게 평소에 신뢰 이러면 그렇죠. 뭐 예. 그건 그러다 치더라도 예, 예.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코로나 걸리가 재판을 연기한 피고인은 없습니다. 저도 많이 해보잖아 재판. 예. 요즘 이게 마스크 쓰고 오라지. 예. 코로나 걸렸다고 이게 2주 연기해 주는 게 없어요. 요즘은 예. 지금 법정 전념도 요즘 또 아니고. 봐주고 있네. 예. 그리고요. 예. 이게 왜 또 2주나 갑니까? 이미 22일 날 걸렸다고 했거든요. 예.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 걸린 건 며칠 전일 거예요. 그렇죠. 자각하고 예. 검사 받고. 예. 그러면 이제 요즘은 며칠만 지나면 이게 전파가 안 되기 때문에 예. 저는 23일 재판도 또 이게 그 재판은 이재명이밖에 안 해요 재판을. 그럼 판사는 저 위에 앉아 있고 마스크 쓰고 해도 되네. 이재명이 혼자 피고인석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정의석에. 예. 그다음에 오른쪽에 변호인이 앉아 있어요. 예. 왼쪽 검사가. 예. 충분히 마스크 쓰고 넓거든요 공간이. 예. 이걸 이게 그 못한다. 참 이게 저는 판사가 물론 이제 2주씩 수년이 되는데 예. 그런 데서 이게 크게 늦어지는 거 아니지만 이미 이 재판이 지금 2년째 육박하잖아요. 그렇죠. 예, 1심 뭐 6개월 만에 해야 되는 거를. 근데 이런 식으로 이재명이 하자는 대로 그냥 끌리다니면서 신속한 재판을 전혀 의지를 안 보이면 예. 과연 이게 이 판사가 제대로 나중에 판결이나 내용 또 이게 의심이 간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끌리다니면 안 되고 지금 2년째 하고 있잖아요. 예. 법에 6개월 내에 끝내려 돼 있잖아요. 그 처음에 강규태 부장판사가 하다가 잡혀내고 나가버렸고 나가서 나는 자유다 했고 그 다음에 들어온 판사가 한승진 판사인데 한승진 판사는 또 뭐 인권법 연구회 소속이다. 그래서 좌파 성향이 있다 하는데 이거 진짜 그 이상한 그 결론 내리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요. 벌금 80만 지금은 원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이재명 측의 그 전략은요. 예.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뭐냐면 이제 김문기 씨는 일단 무죄 받자. 예. 그다음에 백현동은 무죄는 안 된다. 음. 그러니까 이제 그 백현동에서 벌금 7, 80만 원 이걸 이게 받아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민주당이 압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100만 원 넘으면 이재명이 문제가 아니고 434억. 433 민주당이 당사를 파야 되는데 이걸 판사가 감당할 수 있냐? 요즘 이게 민주당이 뭐 김민석이, 김병주, 이은주 전부 이게 판사들 겁박하고 있죠. 하고 있죠. 예. 누구 이게 없는 죄 만들어 가지고 판결하면 국민적인 저항을 면치 못한다. 이런 게 겁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게 그 민주당 판결로 리스크를 이게 바꿔가 이재명 개인 리스크를 이래가 이게 판사한테 압박을 가해서 그러면서 이게 당근도 좀 줘야지. 야, 너 판사들 이제 그 로스쿨 졸업하고 5년이면 판사 되게 해줄게. 지금 법이 이제 10년이거든. 이렇게 당근도 좀 던져주면서 그다음에 채찍을 하는 거죠. 우리를 천막 당사로 434 토해낼 수 있어 이거가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리스크 차원이 아니다. 이재명 차원이 아니다. 우리나라 이 정통 야당이 없어진다.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겠네. 그러니까요. 그럼 한성진도 원래 좌파 출신이니까 거기 또 넘어갈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잖아요. 요즘 새 판사가 5년 넘어야 한다 했잖아. 그러니까는 법이 그렇잖아요. 네, 법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나머지 배석들한테 지금 기대를 하는 거예요. 10년 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10년 5년. 그거는 이제 법이 바뀐 걸 다시 돌리겠다는 거죠. 돌리겠다는 거. 지금 하여튼 배석 판사 그러니까는 주심 판사하고 배석 판사가 최소 5년 이상 검사나 변호사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변호사 하고 들어가죠. 예, 검사 그러니까 출신도 있다고 하죠. 예. 그런 사람들이 그 자기 평생 따라다니는 판결이잖아. 예. 얼마나 부끄러워요. 70만 원, 80만 원.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어떤 경우냐면 뭐 명함을 지하철에서 명함 들면 안 되잖아요. 아니면 광고사 안에서 명함 한 장 주는 거 이런 게 80만 원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국가기관의 신뢰를 완전히 추락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엄청난 죄잖아요. 국토부를 꺼내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뭐
자기도 전략은 그런데 예. 뭐 저는 형량이 놀 거라 보니까 예. 하여튼 이재명의 틈만 하면 재판을 어떻게든 연기해보자. 예. 왜냐하면 이게 또 항소심 대법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할 수 있을 때 다 하자. 지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그렇게 무죄 나올 거라고 자신하면서 그러니까. 왜 재판은 침대 재판하냐. 그러니까. 침대 축구처럼. 예, 다 조작했다고 하면은 자기가 가서 오히려 재판 빨리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지금 재판 끄는 게요. 보세요. 단식한다고 끌죠. 그다음에 뭐 국회 그 회의한다고 회의한다고 끌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선거한다고 예. 그때 끌어버렸잖아요. 그다음에 코로나 한다고 걸고요. 자기 개인적인 걸로 끌은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병합 신청 서울 보내달라는 몇 주 끌고 한 2주 거렸죠 또. 그런 식으로 예, 예. 즉 끄는 방법이 기상천외한 방법이 많아요. 예, 따라서 저는 이번에 뭐 크게 늦어지는 건 아니지만 2주도요. 예. 작은 건 아니잖아요. 법에 6개월 내에 하게 돼 그럼요. 있으니. 예. 그래서 이렇게까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연기해주는 재판은 없다. 이것도 예. 이게 명백한 특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기해주고 하는 게 좀 심상치 않아요. 또 김동연 부장판사도 그 33부, 그것도 위정교사도 그동안 쭉 끌어왔기 때문에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국민의힘이라도 나서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협박을 하면은 가령 이런 거죠. 그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거라고 하는데 실제로 국민적 저항이 아니고 개딸들의 저항이거든요. 개딸들의 저항에 부딪히는데 정말 법과 원칙대로 판결을 안 하면은 진짜 국민의 저항에 부딪히게 돼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국민의 저항이지. 지금 이게 지금 개딸들 저항을 월요일이 더 문제예요. 월요일이요? 월요일이 8월 26일이잖아요. 예, 예. 그게 위정교사 증거 종결 날입니다. 맞아요. 그거, 서류 증거 조사, 예, 예. 그거 서정 조사거든요. 그거 하고 나서 9월 말에 구형 9월 30일 날. 예. 그러면 예. 진짜 이게 위정교사가 또 연기돼 버리면 아, 이것도 연기될 수 있겠네요. 심각하죠. 아, 예. 지금 마지막 절차로 서류 증거, 서정 조사한 게 예. 월요일인데 예. 그때는 코로나 걸리고 나서 지금 며칠입니까? 주말 또 있고 예. 어제 쉬고 예. 벌써 월요일이 막 벌써 이게 나왔을걸요? 그러니까요. 나타난 전파성은 없단 말이에요. 예. 아니, 따라서- 그럼 마스크를 쓰고 해야지. 아, 그럼요. 예. 8월 26일 특히 서류 증거 조사 절차는 이재명이가 말할 게 없어요. 예. 할 말이 예. 그냥 앉아 있으면 돼요. 그냥 쭉 그냥 조서를 넘기면서 기록을 예. 이렇게 이거 그냥 하루면 끝나는 예.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예.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예. 따라서 이제 이것까지 만약 김동희가 연기해주면 진짜 이거는 사법부가 심각한 예. 재판 지연에 동조하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이게 진짜 문제라 봅니다. 국민적 저항을 받는 거죠. 왜? 예. 8월 26일 날. 8월 26일. 근데 27일 그 다음 날은 이제 신진우 부장하고 재판이 쌍방울 대부 송금이 있는데 예. 그거는 이제 준비 절차잖아. 자기가 안 가되거든. 네. 그럼 변호사가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27일은 할 거로 보이는데 예. 26일 위정교사가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 예. 왜 금요일 날 선거법 연기도 상당히 잘못됐는데 예. 아무리 연기해도 한 4, 5일 정도 일주일이면 되잖아요. 예. 근데 2주를 9월 6일 걸 잡아난 걸 또 바꿨단 말이에요. 예. 아, 이게 그게 문제야. 좀 불안해요. 그래서 일단 저기 그 법조 후배잖아요. 한성진 판사하고 김동현 판사하고 예. 서정욱 변호사님의 법조 후배잖아요. 예. 한 말씀 따끔하게 좀 해주시죠. 그 일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이 두 사람에게 따끔하게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잘못하면 이거는 본인들의 앞날을 막는 것이고 우리나라 사법부 전체를 정말 휘하시켜 버릴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유창훈 그때 영장 그 기각하고 나서 법원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만약에 그런 게 나오면은 법원의 신뢰는 물론이고 상당히 진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텐데 한 말씀 해주고 끝내시죠. 저게 두 가지를 말해주고 싶은데 예. 한 말씀이 아니고 두 말씀 해도 두 말씀 좋습니다. 참 이게 지금 사법부가 이제 민주당이 막 겁박하고요. 예. 이런 식으로 이게 완전 동네 북처럼 이게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판사를 마음대로 협박하고 네. 겁박하고 네. 난리잖아요. 네. 이렇게 된 거는 가장 큰 원인은요. 네. 제가 보기에 사법부 책임이 커요. 자체 자업자득입니다. 예. 그게 대표적으로 제가 네 명을 들은 게 예. 김명수 때 무너진 거예요. 아, 그렇죠. 자편향 인사하고 막 법원장 추천하고 예. 직선하면서 예. 김명수. 그다음에 권순일이가 재판 거래하면서 무너진 거예요. 그때 이재명이 잡았으면 이런 일 없죠. 권순일. 예. 그다음에 결정이 세 번째가 유창호입니다. 유창훈. 유창호가 그때 이재명이 막 빌었거든. 판사님 예. 한 번만 내가 이게 방어 기회 달라고. 그 기회 달라고 하고 뭐 대한민국의 앞날을 왼쪽 문으로 열 것인가 오른쪽 문으로 열 것인가 막 이렇게. 유창호입니다. 예. 그다음이 바로 이게 김동현과 저는 뭐 이번에 한성진, 예. 김동현하고 예. 이자들이라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재판을 이렇게 질질
진행을 끌려가니까 판사가 딱 중심을 잡고 예. 신속하게 끝내야 되거든. 예. 이래야 되잖아.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그 강규태 판사 포함해서 네. 한성진, 김동연 네. 이런 분들이 원칙대로 안 하니까 네. 사법부가 이렇게 협박당하고 그렇네. 조롱당하는 그렇네. 자업자득이다. 그렇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반성해라. 네. 이렇게 한마디 드리고 예. 그다음에 한 말씀 더 드리면 그래도 이게 희망이 있는 예를 들어 이제 그 신진우 예. 그다음에 그 조병구 그다음에 김옥권 판사를 봐라. 예. 그나마 이게 이런 판사에서 희망이 있는데 네. 이런 걸 좀 보고 배우라. 보고 배워라. 그 신진우 부장이 신진우. 신속하게 예. 변론을 분리해가 김성태 거 예. 떼가지고 이게 9년 6개월 때리잖아요. 대북 선거. 예. 예. 그다음에 조병구는 김용을 신속하게 구. 예. 김용 사건은 이게 5년 실형 때리잖아요. 그렇죠. 5년. 예. 지금 조병구는 이제 수원의 수석 부장입니다. 예. 수원에 사건 많잖아요. 예. 잘할 겁니다. 예. 그다음에 김옥권, 네, 김옥권. 예. 김옥권, 예. 옥권. 곤. 예. 이분이 바로 김인섭이. 예. 근데 정바울이하고 분리식이잖아. 그렇죠. 분리식이 신속하게 5년 때리잖아. 예. 근데 지금 김동연이는 대장동 위례를 분리식이라 하는데 안 하잖아, 아직. 그렇네. 예. 지금도 이게 자기가 다 끌고 있잖아요. 참 잘해도 같은 판사가 아닙니다. 이런 예. 게 분들 좀 배우라 이거죠. 예. 이렇게 제가 따끔하게 두 마디 충고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법부 그래도 사법부의 신뢰를 지키는 그 세 명의 판사 신진우, 조병구, 김옥권 그리고 사법부 망친 오적이 있는데 오적이 김명수, 권순일, 유창훈, 김동연, 한성진인데 김동연, 한성진은 아직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있습니다. 그냥 3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거 기회 이번에 못 잡으면 두 사람도 같이 5적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최하 이쪽은 집행유 이상 예. 실형 때리면 더 좋고 그 이쪽은 이게 100만 이상 이러면 때리면 되지. 알겠습니다. 5적에서 빠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꼭 이 유튜브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정의 법대로 1부는 여기서 마치고 2부는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린 지금 이재명 1심 앞두고 민주당이 재판부를 채찍과 당근으로 막 다스리려고 하고 있는 이 상황을 조금 자세히 짚어보고 그다음에 이 임종석 이어서 조국이 소환되는데 그 어떤 일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